타이어가 많이 노후된 것 같아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 매장을 찾았습니다. 맡겨놓고 연락 오면 찾아가라고 해서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타이어 교체 중에 휠이 손상된 걸 발견했다며 이왕 하는 김에 휠도 같이 교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타이어와 휠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랙박스를 보는데 타이어 매장 주인이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겁니다. 의도가 악의적이어서 몹시 화가 나는데 이 블랙박스를 들고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타이어 교체 비용까지 배상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비슷한 사건을 최근에 뉴스에서 좀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차량 수리와 타이어 교체를 하러 가면 누구나 이것도 바꾸셔야 돼요. 이것도 좀 교체 주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데 좀 많이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이럴 때는 휠 보상 비용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원래 바꾸려고 했던 타이어까지 배상을 좀 같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사연의 그 사안은 이제 최근에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타이어 업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렴하다고 많이 알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라서 예. 좀 관심을 많이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질문의 내용은 타이어 휠이 아니라 이제 타이어 자체를 네. 무상으로 좀 원래 교환받을 수 타이어를 있는지 교체하러 갔었던 네, 거니까. 그런 내용인 것 근데 같은데. 요거까지. 예. 일단은 그 타이어 교체 비용은 우리가 이제 교체를 요구한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교체가 된 것이라면 네. 원칙적으로는 그 교체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단은 그 자동차 휠 자체를 이제 고의적으로 손상을 시켰다라 그러면 예. 이제 타이어 업체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요. 당연히 그 망가진 휠 또 손해를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에 이제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어떤 시간 비용 또 특히 또 정신적인 어떤 그 손해 네. 요거까지는 이제 아마 보상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타이어 업체에서 어디까지 이제 보상을 할지 또 그 협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일부의 현금 보상과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방안까지 네. 하나 이제 보상 방안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네.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실제로 타이어를 교체해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없진 않지만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휠에 대한 부분이 또 약간 손해배상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배상이 있을 거라서 약간 충당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은 해보지만 저희는 또 다른 부분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 말고 저희가 지금 사연상에는 차량이었는데 다른 가전제품이라든지 뭔가를 수리를 맡겼을 때 타인의 제품을 지금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파손했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저희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타인의 제품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파손을 시킨 네.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손괴죄. 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파손을 하는데 네.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파손시킨 게 아니고 원래 파손이 돼 있습니다라고 고객을 기망해서 어떤 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런 고의가 있다면 이건 이제 손괴를 넘어서서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사기죄, 네. 손괴죄. 그래서, 네, 손괴죄랑 사기죄 두 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죄명을 좀 알아봤고 이런 일이 최근에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왔지만 요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이 업체가 이랬다라고 소문이 좀 나게 되면 최근에 가까운 기간 내에 여기서 교체를 한 사람들은 우리도 그때 휠 바꾸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한테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그 서비스로 유사한 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이제 다수일 때 일부의 피해자가 이제 전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판결의 효과가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소송을 이제 집단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집단 소송이 증권 분야에만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집단 소송을 그 소비자 일반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이제 집단 소송제가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해당 업체에서
타이어뿐만 아니라 휠까지 교체를 한 그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의심해볼 만하죠. 네, 예.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사건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단순 민사 사안을 넘어서 이제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그것을 가지고 손해를 입증하셔서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좀 있겠지만 보통 이런 데 가맹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본사를 상대로 책임을 좀 물어도 될까요? 네. 어렵나요? 네, 이제 가맹점주 일부의 일탈행위나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예. 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운 어렵구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본사가 사실 관리 소홀이나 가맹점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고객들은 이제 본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뢰를 가지고 이제 대리점하고 가맹점하고 거래를 하는 맞아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사가 일부 뭐 꼭 반드시 법적인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근에 지금 이 사례에서도 예. 이제 본사가 가맹점이 먼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죠. 이 네. 사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가맹점이라면 본사를 상대로 해서도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다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네. 요청을 해보는 거는 네, 나쁘지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